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활동 연계 콘텐츠. 고등부 안전교육 콘텐츠. 본 영상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실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난 안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주제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바로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상이 가시나요? 오늘의 학습 주제 바로 화재 안전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불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불은 우리에게 참 많은 편리함과 기술,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도구이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도구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불은 요리를 할 때, 난방을 할 때, 캠핑을 갔을 때 등등 우리의 주거 및 일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던 이 사고 기억하시나요? 바로 2024년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났던 화재입니다. 이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망하기도 큰 사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1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타까운 화재 사고.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불씨의 원인은 바로 객실 안 에어컨 전선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해당 숙박업소는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지만 영업 지장이 우려되어 전선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데요. 에어컨 수리기사가 점검 시마다 낡은 전선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는데요. 바로 당시 객실 문은 방화 성능이 좋은 문이었음에도 객실의 문이 열려있던 상태라 불은 빠르게 번져갔다는데요. 전형적인 인재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숨진 7명 중 5명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였고 나머지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쳐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음에도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는 학생은 손을 들고 이야기해봅시다. 생각할 시간 15초. 5초 후 종료. 먼저 이러한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화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화재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화재, 유료 화재와 전기 화재, 그리고 가스 화재. 일반 화재는 가연물인 나무, 종이, 섬유류에 의해 일어나는 화재이며 화재 발생 빈도 및 피해액이 가장 큰 화재입니다. 유료 화재는 주로 난방기기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 과정 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 중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전기 화재는 전선이나 배선의 문제 또는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누전, 합선, 과전류가 있습니다. 가스 화재는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상태에서 불꽃 등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폭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재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크게 번지게 되면 인명, 물질적 피해가 어마어마한데요.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화재 발생 시 꼭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골든타임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생각할 시간 10초. 정답은 7분. 7분이란 골든타임의 기준은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타임, 즉 화재 현장 소방차 도착 시간을 7분으로 정했는데요. 이처럼 대형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초기 진압. 그렇다면 화재의 종류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인화성, 가연성 액체나 알코올과 같은 유류 화재일 경우 모래나 흙, 소화기를 이용해 꺼야 합니다. 전기 화재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금지. 화재 발생 시 역시 모래나 흙, 소화기로 꺼야 합니다. 가스 화재의 종류는 액화 석유가스인 LPG 화재와 액화 천연가스인 LNG 화재가 있는데요. LPG 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방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어냅니다. LNG 가스의 경우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관리 대행업소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합니다. 화재 시 실천해야 하는 행동 수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연기나 불이 발생했을 시 즉시 119에 신고 후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 라고 소리쳐 사람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립니다. 두 번째, 진압을 통해 불을 끌지 대피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말 것.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을 확인한 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세 번째,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 젖은 수건과 담요를 활용해 코와 입을 막아 대피합니다. 네 번째, 사전에 약속된 대피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 후엔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부천 숙박업소 화재 사건. 에어매트로 낙하했지만 결국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에어매트 사용법에 대한 안전 지식의 부족과 열악한 화재 현장에서의 미흡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부터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완강기, 소화전, 에어매트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소화전 사용법부터 알아볼까요? 2인 1조로 소화전을 사용할 경우 첫 번째로 소화전의 문을 열고 호스를 뺀 후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을 잡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방사에 불을 끕니다. 다음은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해 가까이 이동합니다. 손잡이를 위아래로 꽉 움켜쥡니다. 빗자루로 쓸듯이 분말을 골고루 뿌립니다. 다음은 완강기 사용법.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리를 던집니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입니다.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다음은 에어매트 사용법입니다. 에어매트는 5층 이하인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에어매트의 공기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방관이 완충을 확인했다는 신호를 확인 후 양손을 교차해서 어깨에 올리고 몸은 니은자로 만듭니다. 엉덩이가 에어매트 정 가운데를 향하도록 낙하합니다. 여러 명이 뛰어내리게 될 경우 한 명씩 낙하하며 매트가 충분히 복원된 것을 확인 후 낙하합니다. 규모 있는 화재라 하더라도 대처 방법에 따라 침착하게 잘 대응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및 예방법. 눈으로는 전열기구 코드 확인,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를 점검하고 코로는 타는 냄새는 없는지 확인. 손으로는 만져보고 또 두들겨 봅니다. 귀로는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행동으로는 조리 중엔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난방기구 등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의 집과 학교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의 위치를 파악해두기, 건물의 비상통로 확인해두기,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두기, 대피 장소 및 대피 경로 확인해두기,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손수건, 가져갈 중요 목록을 작성해봅니다. 체크! 소화기는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세요. 동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둡니다. 침이 초록색 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소화기 내에 작은 분말 소화약제가 들어있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흔들어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재해에 똑똑하게 대처합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작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